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정보를 좀 전달을 좀 해 드릴 텐데요. 먼저 요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양도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관련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우리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좀 이제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3프로TV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양 후보가 나와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때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 어떤 댓글이 막 달렸냐면, 백만장자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진보 쪽이시군요. 뭐 하고 또 뭐 빨갱이 어떻게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뭐 빨갱이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있잖아요. 이 영상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정보라면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삼성전자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 제가 이분들이 공약을 낸 거를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거지, 뭐 공약이 나중에 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다 주식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요 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 차원에서 드릴게요. 백만장자님이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양도소득세 폐지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진영에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일단 주식 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보 차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시면,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 뭐 직계가족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부부간 증여가 여러분 6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내한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6억을 주고 아내가 저한테 뭐 삼성전자 6억을 주면 12억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의 제가 한 7,200주, 와이프가 한 뭐 거의 5,000주 가까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증여하면 돼요. 우리 양도소득세 안 내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10년마다 한 번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양도소득세 조금 아끼자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올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럴 의도로 전혀 올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물론 또 그 영상 안 보셨던 분들은 또 백만장자님 왜 이렇게 또 이런 소리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증여라는 방법을 통해서 6억 양쪽 다 합쳐서 12억까지 얼마든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안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는 안 낼 거기 때문에 뭐 정책이 어떻게 양도소득세가 폐지되든 폐지되지 않든 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혹시나 다른 분들이 이 양도소득세, 내가 조금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될 것 같다, 내가 좀 주식 수량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증여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서의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대 간의 갈등, 이렇게 참 이게 이제 이해는 합니다. 이 심한 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심한데 이해는 뭐 하는 부분은 하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지하는 정당이 아주 뭐 색깔이 강한 건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옳고 무조건 상대방이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 좋은 건 좋은 거고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제가 이제 명절 때 가면 도대체 너는 색깔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오해받을 때도 있는데, 아니 내가 지지하는 쪽도 잘못되면 잘못된 거고,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올바른 정치 아닙니까? 소신껏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오늘 요 뉴스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좀 드릴게요.
비즈니스 워치에 예, 막오른 삼성, 애플 스마트폰 대전 갤럭시 S22로 포문.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제 갤럭시 S22가 오늘 자정을 기해서 오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폰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요걸 한번 보시면 일단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제일 위에 거 이제 회색이 기타 뭐 그냥 이 회사 저 회사 막 이렇게 기타가 보면 34%에서 28%. 무슨 말이냐면 이제 브랜드가 없는 기타 회사의 점유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 근데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가 뭐냐면 샤오미, 오포, 비보가 점유율이 다 올라왔어요. 1%, 2%. 물론 애플도 마찬가지고 다 올라왔는데 뭐 기타만 좀 빠지고 삼성전자 점유율만 그대로 20%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금 2등, 3등, 4등, 5등은 다 점유율이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점유율은 그대로다. 삼성전자가 10년 넘게 지금 스마트폰 1위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것을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올해 점유율 1등을 다시 굳히고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전략이 뭐냐, 그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또 후반부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삼성전자 올해의 전략은 큰 틀은 그거죠. 폴더블 폰 8월 달에 나옵니다. 폴더블 폰하고 지금 플래그십 제품 지금 갤럭시 S22 요것을 꾸준히 강화하면서 지금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S22가 얼마나 선전하게 될지. 그 전에 모델이 3천만 대를 판매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3천만 대를 돌파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폴더블 폰하고 플래그십 제품을 꾸준히 강화하면서 중저가 모델을 투입하면서 그래서 돈 되는 거는 돈 되는 대로 계속 폴더블 폰을 전략을 강화하면서 중저가 모델을 투입하면서 점유율 확대를 나설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저가 폰은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중국 폰하고 싸우겠죠. 중국 폰하고 싸우면서 점유율 시장은 늘린다. 이게 올해의 삼성전자의 전략입니다. 지금 갤럭시 Z 이제 폴드죠. 플립하고 폴드 시리즈 같은 경우 작년에 한 800만 대 정도 출하를 했거든요. 이게 1년 전보다는 한 3배 이상 늘린 거예요. 그래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데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거의 올해는 한 2천만 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제 물론 제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요게 아마 2천만 대 가고 지금 갤럭시 S22 이번에 공개되는 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 상당히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1위를 수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애플의 대응도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통상 하반기에 아이폰 같은 경우 신제품을 공개하는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이에요. 3월 다음 달 중저가 제품인 아이폰 SE 이 3세대 모델을 또 공개를 할 전망입니다. 뭐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게 이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하는 이 애플의 유일한 중저가 모델인 만큼 이게 중국이라든지 또 동남아시아 쪽에 중저가 모델을 선호하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제품을 같이 내놔요. 우리 삼성전자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중저가 모델을 이렇게 내놓지만 그래서 이런 대전이 올해 스마트폰 쪽에 벌어진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자정에 출시되는 갤럭시 S22 일반 모델 하고 이제 울트라 모델 요 부분이 얼마나 선점을 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